한국전력 2025년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을 하고 2026년 매출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4.2%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무려 170%가 증가했습니다. PBR은 1.16 상태입니다. 태양광 발전 등 구매 단가 추적 결과를 중점적으로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국전력에 대한 개요입니다. 본사는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번지로 되어 있네요. 회사 개요에 대해서 그 사업보고서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현재 국내 전력산업의 체계는 전력 생산, 수송, 판매 체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당사는 발전 자회사와 민간 발전회사, 구역전기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전력거래소에서 구입하여 일반 고객에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전기 판매 부분 한국전력공사에서는 구역전기사업자 판매 지역을 제외하고 국내 전역에 소비되는 전력량을 대부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구역전기사업자도 한전에서 구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판매 단가도 한전에서 결정하는 단가로 아마 판매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원자력 발전 부분이 있고요. 화력 발전 부분이 5개 발전 자회사가 있죠. 기타 사업 부분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해외 전력 사업은 뭘 하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네요. 주가부터 말씀드립니다. 시가가 48,200원으로 1년 전보다 25,950원 상승했습니다. PBR은 1.16입니다. 주가 전망이라고 이것은 저 개인적인 사견에 불과합니다만은 임팩트 1으로 봤을 때 한 임팩트가 7.6% 정도 상승이 됐으니까 주가도 한 그 정도 오를 수 있는 거 아니냐. 임팩트 나누기 시가총액 했을 때 시가총액이 좀 작으니까 그 시가총액이 여기 그 30조 원이죠. 임팩트는 68조 원인데 그래서 이런 거로 봐서는 더 올라갈 소지가 있지 않느냐. 2025년 초 기준으로 본다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5% 이상 주주는 대한민국 정부가 18.2%, 산업자원부가 되겠죠. 기획재정부는 아닐 거예요. 한국산업은행이 32.9%, 국민연금공단이 7.93%, 외국인이 22.52%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티그룹이 눈에 띕니다.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결과인데요. 원가 회계하고 영업이익은 차이가 없습니다. 매출이 95조 5,361억 원으로 전년보다 4.2% 증가했는데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 전력비가 4,746억 원으로 2.2%가 감소했습니다. 그 갭이 마이너스 6.4%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입 전력 단가가 하락했다고 볼 수 있고 또한 전력 판매 단가도 인상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스루풋율은 20%로 5.2% 상승했습니다. 100원에 팔면은 20원이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운영경비는 10조 5,215억 원으로 2%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TOE 생산성은 1.81로서 무려 0.5, 50%나 뛰었습니다. 스루풋 영업이익은 8조 5,399억 원, 8조 5,400억이 되겠네요. 169.7%, 거의 170%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는 148.7%가 전환이익이 됐습니다.
2023년도가 6억 5천 적자였습니다. 영업이익률은 8.9%, 5.5% 상승했고 2024년도가 많이 올랐네요. 11%가 상승했었습니다. 참고적으로 2023년이 문재인 정권이었다고 한다면 2024년은 윤석열 정권, 25년은 이재명 정권으로 상징이 될 수 있겠네요. 급변했습니다. 2023년도 윤석열 정권이었나요? 그렇게 되겠죠. 원가 회계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한전이 23년 2004년 문재인 정권이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그 전에서부터 가격 억제로 영업적자였고 2024년 윤석열 정권에서 가격 인상으로 흑자로 전환, 25년 이재명 정권에서도 전기 가격이 인상되어 영업흑자 170%가 증가하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재고자산은 제조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재고자산은 주로 건설 계약에 쓰는 원재료 등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특정 저장품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는 확인된 바가 없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원전 관련 자재 아닌가, 원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제조업이 아니므로 재고자산의 증감은 없고요. 원재료 사용액은 건설 용역 계약으로 쓰는 원재료가 되겠습니다. 1.10% 감소했고 구입 전력비가 이제 핵심이겠죠. 76조 3,829억 원을 구매를 했습니다. BC를 더한 MC 매출원가 재료비인데 매출원가 전력비라고 얘기해도 안 될 건 없겠죠. 76조 4,747억 원으로 2.2% 감소했습니다. 운영경비는 2% 증가했습니다. 운영경비 10조 5,215억 원에서 판매관리비 2조 620억 원을 뺀 8조 4,595억 원이 가공비라기보다는 이것은 현장 운영경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운영경비율이 10%, 생산 전력 비율이 90%, 여기서도 0.3% 내려갔기 때문에 구입 전력 단가가 하락했다라고 여기서도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재고자산 증감에 대해서는 현금 흐름만 의미가 있겠습니다. 이게 좀 차이가 있는 게 좀 못내 아쉽네요. 현금식으로 읽으면 현금이 161억 원 나갔으면은 재고가 161억 원만 증가하면 되는데 416억 원이 증가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55억 원이 어디서 공짜로 재고가 생겼냐? 전혀 추적할 길이 없습니다. 재고자산 처분이익과 감모 손실을 가감해 주면은 차이가 좀 또 그렇게 변하게 되겠습니다. 어디서 재고가 생겼는지 일반적으로 무슨 합병을 했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데이터는 찾지를 못했습니다. 영업 양수도로 들어온 자재가 있든지 그런 걸 텐데 좀 안 맞는 게 거기다가 특정 저장품 이런 것들이 매우 궁금해지네요. 주요 운영경비입니다. 이 인건비가 2조 416억 원, 전년보다 9.2% 증가했습니다. 직원 수는 22,875명으로 2024년보다 133명이 증가가 됐는데 2024년도에는 거의 400명을 줄였었습니다. 2023년도 적자다 보니까 좀 내보낸 것 같아요. 원가 절감한다고. 수선비가 1조 5,438억 원으로 2.4% 증가했고
지급 수수료가 0.9% 증가했고 해외 사업비가 54.3%가 감소했습니다. 이 해외가 뭐 전력 사업을 한다는데 뭘 구체적으로 하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복리후생비를 참고적으로 좀 인용을 했습니다. 30.3% 복리후생비가 증가했습니다. 경영평가지표로서 제조업이 아니므로 T회전율로 대체합니다. 매출 나누기 자본총계 3.6으로 떨어졌는데 자본총계가 증가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수료분율은 5.25%가 상승했습니다. 투하자본 이익률 ROIC 7.7%로 4.7% 상승했고 총 자산 회전율은 0.66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경영평가지표 중 영업 구매 평가지표로서 현금 버퍼율은 매우 돈을 많이 못 가지고 있네요. 0.3%. 매출 채권 수금 속도 8.5회전, 매입 채무, 전력 구입비 대금 지급은 8.3회전, 약간 느립니다만은 거의 본인들이 수금하는 돈 가지고 또 구입 전력비를 바로바로 또 대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두퐁 ROI 자본회수율 32.1%로 15.8%나 크게 상승했습니다. 원재료 제품 가격 추이를 보면은 전기가 평균 구매 단가가 킬로와트 아워당 133원 40전, 전년도보다도 2.2% 내려갔습니다. 구매액도 똑같이 2.2% 내려갔습니다. 76조 3,829억 원이요. 그리고 한전 판매 단가는 용도별로 있는데 주택용이 1.3% 우리 가정에서 쓰는 거죠. 일반용은 일반 장사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0.2% 내려갔고 2024년도는 주택용이 4.8% 올랐었고요. 산업용이 많이 올랐습니다. 8.2%, 2024년도는 9.4% 올랐었고 농사용이 7.8% 인상이 됐고 2024년도는 9.3%. 그래서 한전 평균 단가가 2.3% 판매 단가가 인상이 됐고 전년도에는 5.2%가 인상이 됐습니다. 한국 수력 원자력 판매 단가는 16.6%로 인상을 시켜줬네요. 전년도에는 18% 인상이 되고 화력발전 쪽으로는 6.1% 가격이 내려갔습니다. LNG 이런 가격들이 좀 내려갔기 때문에 내려갔을 거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원자력 발전 단가가 82원 33전뿐이 안 하죠. 거의 한 55% 정도 선 일반 화력 발전 단가보다 이렇게 싼 건데 이것을 ESG 명분으로 내세워 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 발전을 전전 정권 때부터 밀어붙였었죠. 공시에 빠진 것이 그 발전 구매 단가입니다. 이를 추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력 구입량과 구입 내력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비율로 따지면 수력 원자력이 19.5%, 그 다음에 화력발전 쪽이 34.3%, 그 다음에 기타 회사 PBA, DR이 있는데 이거는 뒤에 가서 좀 얘기를 하고 이게 이제 재생에너지 발전업자, 민간 사업자, 태양광 등 이런 사업자 등이 되겠습니다. 39.6%로 가장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한국전력이 비중으로 봐가지고는 전통적인 화력 발전이다. 그 다음에 원자력 발전이다. 이게 아니고 태양광 이런 것들의 발전량이 우리나라가 제일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물론 민간
발전업자 중에서는 그 LNG로 또 하는 데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그 판매 단가 검산을 해보면은 맞습니다. 얼추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기타 회사 거가 보면은 141억 66전이 되거든요. 이 단가를 비중으로 곱하면은 56.09포인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가장 비싸게 사고 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원자력 발전 비중이 30% 선은 되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이 전기료를 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격이, 이 구매 단가가 2.2% 내려갔으면은 판매 단가도 내려줘야 되는데 거꾸로 2.3%를 인상을 시켰죠. 2024년도는 5.9%가 내려갔는데 5.2%를 거꾸로 인상을 시켰었고요. 한전이 빼어난 무슨 경영 능력이 있는 건 아니고 결국은 그 전력 구매 단가하고 판매 단가 차이에서 이익을 내는 건데 2024년도부터 판매 전기료를 인상하면서 흑자로 돌아선 것 외에는 할 일이 없죠. 원자력 발전 비중을 정부에다가 그렇게 강력하게 공고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태양광은 친환경이 아니라 오히려 폐기시 환경오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그 PPA 민간 사업자가 있는데 파워 퍼처스 어그리먼트, 한국전력이 발전소 또는 민간 발전 사업자와 장기간 계약을 맺고 전기를 사오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서 민간 태양광 발전 회사가 한국전력에 전기를 판매한다. DR은 디맨드 리스판스로서 수요 반응 전력 수요 감축 제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발전소 전기 구매는 공급 늘리기, DR 참여라면 수요 줄이기도 된다. 그러니까 전기 전략을 하면은 한전이 그만큼 전기를 안 사도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요거는 챗 GPT에서 인용을 한 겁니다. DR하고 PPA를 간략하게 비교표를 만들어 줬습니다. 민간 태양광 발전회사는 지방자치단체와 이해관계가 성립될 것이라고 분명히 인식이 됩니다. 25년 주택용 인상 가격은 1.3%이나 산업용은 8.2%가 인상되었고 농업용도 7.8%가 인상되었으나 워낙 싸게 줬던 거기 때문에 그 정도 퍼센테이지 가지고는 게임이 안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산업체에서 심야용을 많이 쓰니 심야용을 가격 인상하겠다는 여당의 뉴스를 봤었습니다. 낮에만 일하라는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네요. 그나마 이란 사태로 원전을 풀가동하겠다는 상황이 다행이다 싶습니다. 현금 흐름 지표입니다. 1번 EAT 새우 현금 순이익 17조 5,291억 원의 돈을 벌었습니다. 당기 순이익은 7조 원인데 거의 10조 원가량이 현금으로는 더 벌었습니다. 두 번째 EMS 사업 활동으로 전체 유입된 돈은 18조 3,333억 원, 그리고 최종 6조 1천억 원의 돈을 벌었습니다. 투하자본에 대한 종속기업 비율은 29.5%로 산출이 됩니다. 잉여 현금 흐름으로써 채권자한테 5조 9,680억 원을 갚았습니다. 이자 포함.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이 76.2%로 내려갔는데 지금 이 빛을 갖다가 50% 이하로 내리려고 그러면은 일반 민간 사업자라 그러면 이미 망했죠. 채권자들이 산업은행이 딴 데 팔아 넘길 쓸 것입니다. 근데 정부가 운영하니까 그럴 수는 없고 이 이자 부채 레버리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결국은 국민들이 비싼 전기료를 계속 써야 된다는 논리가 나오게 되네요.
주주잉여 현금으로서 흑자가 났다고 바로 배당을 해버리네요. 이 적자를 이자부터 갚아야지. 이제 부채를 갚을 생각하고 배당은 안 해야지. 이 공무원들이라는 게 참 준공무원이지만은 산업자원부인가 거기가 이제 컨트롤 주주니까 뭔가 요구하는 게 있어서 그런 건지 0.1%또 일반 공개된 주식도 있으니까 한전에서도 이익 배당을 조금 받았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건지 적자라기보다는 부채가 이렇게 많은데 이런 것은 의사결정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납입자본 성장률은 6.6회전으로 상승했고 이익잉여금률은 231.9%로 상승했습니다. 2025년 실적을 토대로 2026년도 매출을 예측해 봅니다. 전년보다 매출은 4.2% 더 증가했죠. 그래서 운영경비가 2% 올랐는데 2% 계속 올라갈 것 같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무려 170%가 올랐는데 이게 너무 많이 먹었다. 이제 10%만 인상하는 거로 그러면은 100조 원가량을 해야 이렇게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 5.6% 매출 증가율을 바로 매출 재료비 이게 전기료죠. 이거에 적용해서 1 더하기 5.6%에서 매출 재료 비율로 나누면은 똑같은 금액으로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계획을 100조로 하기로 했다. 그러면은 8조 5천억인데 좀 보수적으로 했었으니까 지금 듀퐁 T 회전율을 3.6인데 3.7, 2.9%만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 가지 노력을 해보자. 그러면은 매출액이 103조 8천억 원이 돼가지고 운영경비가 좀 증가하더라도 영업이익은 9조 9천억까지 올라갈 수 있겠다. ESG는 이제 쓰레기통에 버리고 또 원가회계도 쓰레기통에 버리고 이 스루프 세계를 천명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이 템플릿 자료로 계속 쓰고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굿다이.